최근 인천중구청이 이단 신천지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용도 변경을 승인하면서 지역사회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구청은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로 주경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에서 풀림 성회를 열고 현지 한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 선정한 올해의 성대법대 로스쿨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겨울을 맞아 올해도 장애인 가정 1,250곳에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최근 인천 중구에 소유한 대형 건축물에 대해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천지임을 감추고 다른 사업장 운영을 통해 포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요. 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인천 중구청은 최근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장과 찜질방이 들어서 있던 인천 중구의 한 대형 건물. 이단 신천지는 10년 전 화재 이후 방치된 해당 건물을 약 8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건물 매입 후 세 차례나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매번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인천 중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신천지가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승인 신청을 올렸고 이에 중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승인한 겁니다. 이단 전문가는 허름한 건물의 인천 부평구 신천지 마태집화본부가 총 면적 13,000여 제곱미터의 중구 건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행정시설을 먼저 옮긴 후 몰래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배당으로 쓰려고 아예 거기를 여호와집화국 본부 총회에서 돈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이제 일반 사무실 같이 저기랑 똑같아요. 지금 울산, 안드레 본부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냥 종교시설로 허가가 안 나니까 교육시설 뭐 이런 식으로 다 허가를 내놓고 불법으로 다 예배당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집합본부 사무실은 뭐 그건 당연히 옮기겠죠. 인천 지역 교계는 반대에 나섰습니다. 신천지 측은 언론을 통해 해당 건물에 문화공연장과 키즈카페, 병원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문화행사와 집회 등으로 포교하는 이단 특성상 문화행사와 종교활동을 구분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이 포교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연장 및 근린시설이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인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그리고 그 위층에는 공연장을 만들면 너무 자연스럽게 포교가 되는 근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는 조직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민들과도 연대해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이 신천지를 통해서 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인천시 전체뿐만 아니라 중부 권역 경인 지부까지도 확산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모든 그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항의 방문하고 있는 또 그 지위에 있는 그 학교까지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많이 염려들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천중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 종교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용도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하라는 교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승인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법률 자문까지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제 중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그 지역 사회 이제 집단 갈등이 계속 유발이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단 신천지의 사회적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불안을 인천 중구청이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1989년 3월 2명의 재수생과 함께 오륜교회를 개척한 김은호 목사가 35년간의 담임 목사 사역을 마무리하고 원로 목사에 추대됐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로는 꿈이 있는 미래소장 주경훈 목사가 취임했는데요. 주경훈 목사는 김은호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행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은호 목사가 주경훈 목사에게 담임 목사 취임패를 건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된 가운데 새로운 담임 목사로 주경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35년 참 꿈만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 꿈을 꾸고 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종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순종하며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많은 청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1989년 3월 오륜교회를 개척한 김은호 목사는 35년간의 담임 목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임기가 70세까지지만 5년 일찍 은퇴를 선언한 데 대해 김 목사는 개척할 때부터 65세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투표에서 오륜교회 성도 7,775명 중 7,350표로 93.5% 가결표를 받아 임명된 오륜교회 주경훈 담임 목사는 13년 동안 오륜교회에서 사역해왔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신앙 교육기관인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소장을 맡아 헌신해왔습니다. 35년간 전심으로 목회하신 김은호 목사님의 목회 DNA를 이행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취임 예배엔 교계 인사들과 서울시장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믿고 그리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예장합동 오정호 총회장은 오륜교회의 앞날을 위해 기도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바라보았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음으로 오륜교회가 더 영적으로 왕성하게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김은호 원로 목사는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고 30대와 40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DNA 미니스트리를 통해 제2기 사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인구 대다수가 로마 가톨릭 신자고 개신교인은 1.96%에 불과한 나라, 바로 스페인의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유럽 한인교회를 방문해 진행됐던 풀림성회가 올해는 스페인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스페인 한인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한인교회를 방문해 풀림성회를 진행했던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이번엔 스페인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찾아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풀림성회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묶인 것을 풀어내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맛보라는 의미의 풀림을 전파하는 성회입니다. 한 목사는 이번 9박 10일의 일정 중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포르투갈, 프랑스 파리를 돌며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 많은 성도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코로나를 겪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력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예배를 끊질 않았어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는 유학생 청년과 40, 50대 성도 총 7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도 수는 적지만 스페인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을 위한 교회도 개척해 80명가량의 필리핀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별 목사는 작은 공동체가 너무 열심히 달려온 나머지 에너지가 빠져나간 느낌이라며 버팀목이 되고자 형제교회를 맺은 게 이번 성회의 성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울대치 순복음교회와 스페인 마드리드 순복음교회가 형제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1년에 한 번씩 될 수 있는 대로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같이 또 거리 전도를 하면서 스페인에 흩어진 기독교의 흔적과 박해 현장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 목사는 유럽, 스페인은 선교 확장성이 크다며 한인 디아스포라를 땅끝까지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럽 전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힘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가서 풀림성회를 해보고 또 이번에 스페인에서 풀림성회하고 포르투갈을 돌아보고 이렇게 온 결과 살아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트워킹만 된다 그러면 엄청난 판의 변화를 이룰 것을 제가 확신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LA 이민교회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한인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한별 목사는 유럽 내 사역지들을 연동시켜 풀림의 역사를 경험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이 선정한 올해의 성대법대 로스쿨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성대법대 로스쿨인상은 사회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80학번인 김 대표는 구티비의 대표이사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을 창립해 40년 가까이 생태계 보전에 힘쓰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지난 10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원 성대법대 로스쿨 동창회장은 김명전 동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더욱 크게 공헌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일 2023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어 장애인 가정 1250곳에 20kg의 김장김치 한 상자씩을 전달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며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 1년에 한 번 갖는 행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 매달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CCC가 성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 생일 카페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CCC VLM팀은 12월 한 달간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서 예수님 생일 카페를 운영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데코레이션 참여와 크리스마스 퀴즈,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들에게 기념 마그넷과 아크릴 등신대 등 다양한 굿즈와 예수님 포토카드, 기념 스티커, 크리스마스 엽서 등 풍성한 선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CCC 측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크리스마스 생일 카페를 통해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 초원교회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신천지와 이슬람 바로 알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의한 전북 이단 상담소 윤수봉 실장은 신천지에 대한 포교 방법이 기존 교회 침투 활동에서 동호회와 취미 모임 유도로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포교 방식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진두석 이단 대책위원장은 최근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신천지가 노리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단들에게 미혹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이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유성관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캄보디아 코엑스 이벤트홀에서 캄보디아 시엠립 한인회 주관으로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한인회의 연중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한글학교 학생들의 합창과 좋은나무 국제학교 학생들의 합주와 합창, 세종학당 학생들의 아리랑 춤 등의 공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공연을 펼친 국제학교와 한글학교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로 현지인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우주궤도 안착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 1호기가 지난 2일 오전 3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14분 뒤에는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이후 발사 78분 뒤에 정찰 위성과 교신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정찰 위성 1호기는 앞으로 4에서 6개월 동안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 가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3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요소는 약 3개월분 남아 있습니다. 디젤 차량의 경우 산업용 요소가 부족하면 시동이 켜지지 않게 됩니다. 한국 출산율이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의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과 영향, 대책을 3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금 추세대로 갈 경우 2070년에는 98%의 확률로 총 인구가 4천만 명 밑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정부 예산 지원을 늘려 주거, 고용, 양육 등 3대 불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등 자료를 낸 국가들 중 뒤에서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국내 총생산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율은 0.71%였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장애인개발원은 이러한 수치는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며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을 접수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 작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어제와 오늘 우리는 하마스의 대대급과 중대급의 지휘관과 많은 대원을 제거했다며 어제 아침 우리는 가자지구 남부에서 같은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레비 총장은 이어 남부작전은 북부작전과 비교해 덜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는 어디서든 이스라엘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흉기 테러를 벌인 남성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인 프랑스 국적의 26세 남성 아르망은 범행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르망이 해당 영상에서 아랍어로 자신을 IS의 전사라고 소개하며 아프리카와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활동하는 지하디스트들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망은 현지 시간 2일 밤 파리 에펠탑 인근에서 23세 독일인 관광객을 둔기로 2차례, 이어 흉기로 4차례 공격해 숨지게 했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행인 2명을 둔기로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아르망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가족 3명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유지하자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빌 게이츠는 우리가 최고의 열망을 달성하진 못하더라도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유엔 환경계획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로 보면 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2.5도에서 2.9도까지 올라 지구 온난화 한계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1억 톤 이상의 석유가 매장된 대형 유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현지 시간 2일 중국 석유 천연가스 산하의 창칭 유전이 2021년 6월부터 간수성 칭양시 흥더 지역을 탐사해 2년여 만에 1억 톤 이상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칙유전은 흥더 지역의 23개 유정에서 석유가 매장된 것을 확인했고 이 중 3개 유정의 하루 생산량은 이미 100톤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번 한 주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2에서 15도 사이를 보이는 등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그 밖의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 15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연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책임 전가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만 정찰 위성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북한의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대책은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